어머니와 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임스 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정 자연치유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50년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로 섬광 같은 삶을 살고 간 인물이 있죠. 그가 죽은 지 70여 년이 다 돼가지만 바나나 하면 아직도 떠오르는 남자, 바로 제임스 딘입니다. 움츠린 어깨, 날카로운 곁눈질, 그리고 청바지와 담배라는 트레이드마크로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 제임스 딘은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그의 에마 포르쉐 550 스파이더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제임스 딘은 어째서 이렇게 강렬한 삶을 살았는지, 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 한번 사주로 알아볼까 합니다. 제임스 딘의 사주는 신민년, 경인월, 갑오일, 을축시입니다. 여기서 제임스 딘은 관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불이에요. 이 불 위에 나무가 있다 보니 제임스 딘은 항상 좀 불안하고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 차분함하고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 언변도 좋고 또 자기 주장도 뚜렷하면서 패션 센스가 있어가지고 치장하고 이게 드러내기를 좋아했죠. 이렇게 아래에 불이 있는 사람은 밝고 명랑하며 또 주위에 사람이 따르니까 이 배우라는 직업으로 사랑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렇게 불의 기운이 강해서 나무가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강한 열기를 잠재워줄 이 수라고 하는 물이 필요한데, 제임스 딘의 사주에는 물이 없어요. 특히 사주를 지탱하는 이 아랫줄 지지에서 보면 미토도 마른 흙이고 흙 중에서도 바싹 마른 모래 같은 흙이에요. 이 잎목도 그냥 뻣뻣한 나무인데 건조된 장작 같은 나무입니다. 이 오라는 불 옆에 마른 나무가 그 옆에 마른 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열기를 잠재우기는커녕 더 부추기는 형상이죠. 바싹 마른 나무와 모래가 어우러져 있어서 사주 자체가 아주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물을 갈망하죠. 이 제임스 딘이라는 나무에 있어 이 나무를 길러주는 물이 바로 어머니인데 이 물이 없습니다. 이 제임스 딘 사주에 물이 없으니까 어머니 기의 흐름을 받지 못해서 모성에 대한 강한 집착과 애정을 가졌을 거예요. 어머니의 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임스 딘이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제임스 딘은 데뷔한 이후에 수많은 여자들이 추파를 던졌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어 안젤리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어릴 적 엄마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어 안젤리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빅 데몬이라는 남성과 결혼을 시켜요. 제임스 딘은 엄마를 2번 잃은 듯한 슬픔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후 빅 데이먼은 아내인 피어 안젤리가 제임스 딘을 계속 잊지 못하자 제임스 딘에게 그녀를 향한 마음을 접지 않으면 그녀도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에 상심한 제임스 딘은 마지막 영화 자이언트를 촬영하다가 포르쉐를 타고 질주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불 자체인 제임스 딘은 이렇게 주위를 다 태워 결국 자신 스스로의 생명까지 태우면서 강렬히 사랑하다가 사망했어요. 제임스 딘의 생전 습관들이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임스 딘 사주의 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열하고 바짝 마른 열기라고 했죠. 이러니까 제임스 딘은 성질이 정열적이지만 또 다혈질이며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인데 이 지지의 열이 위에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금의 성질을 달구는 형태가 되버려요. 이 솥이라고 하는 모양의 불을 갖다가 밑에서 계속 떼어대니까 폐가 달아오르고 이 폐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임스 딘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태웠어요. 애연가 이미지로 말보로 회사의 모델로 활동할 정도였죠. 또 이 열이 올라가니 위의 물기가 싹 다 말라버립니다. 이러니까 눈 또한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제임스 딘의 시력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특유의 곁눈질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불편함을 겪던 제임스 딘의 의도되지 않은
습관이었죠. 자, 사주 위의 줄을 보면 간목, 경금, 신금, 즉 나무에 금이 있어요. 이것은 신금은 낙과 같은 모양이고 경금은 도끼 같은 건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계속 치는 형태이죠. 이 간목은 우리 몸에서 머리, 목, 어깨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주변을 무거운 금속이 계속 치니 두통, 어깨, 목, 이 주변의 통증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항상 찡그린 표정은 두통이 있었을 거고, 움츠리고 구부정한 이 자세는 어깨와 목의 통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 제임스 딘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아마 심장병과 중풍의 위험이 높았을 겁니다. 이 뜨거운 조열한 열이 계속 올라오고 멈추지 않고 확장하니 이 열이 머리를 달고 뇌 속 혈관이 팽창해 뇌출혈이 발생하며 중풍이 왔을 수도 있고, 또 과한 심장 활동으로 인해 심장이 발작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에 자오묘유라고 하는, 이건 소위 도화라고 합니다. 제임스 딘 또한 이 중 오라고 하는 도화를 갖고 있는데, 이 도화는 요즘 현재 얘기하는 바람을 피는 성질이 아니라 말을 잘하고 사교성이 좋고 옷도 잘 입고 치장도 잘하는, 즉 사람이 잘 따르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어도 더 돋보이죠. 제임스 딘의 빨간 자켓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불의 성질과 도화가 맞아 떨어지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청바지에 빨간 자켓을 보고 제임스 딘을 연상하니, 그의 사주와 그의 작품은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의 유작 자이언트에서 그가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사주와 비슷한 배경의 영화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미토라고 하는 거는 모래 같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주 또한 건조하니까 마치 사막과 황무지를 연상케 합니다. 그의 유작 자이언트는 황량한 농장, 황무지 한가운데서 석유를 추출하는 내용의 영화인데, 본인의 사주의 성질과 똑 닮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 이 역할을 잘 소화해냈을 겁니다. 또 그의 이 갑이라고 하는 나무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인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래로 뻗쳐 있어서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의지를 관철하는 성향을 띠게 되는데, 바로 반항의 상징입니다.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작사인 워너브로더스가 제임스 딘에게 특정 스타일을 강요했지만, 그는 그만의 연기 철학을 절대로 꺾지 않고 그 강요를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정말 반항적이고 고독한 이미지를 잘 투영하며 대흥행을 거두죠. 이번에 제임스 딘의 대운은 계절을 살펴볼까요? 제임스 딘은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을 살았어요. 이 축토, 자수, 해수에 해당되는 이 겨울을 살아야 하는 유년 시절에 어머니도 일찍 여인이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어야 할 겁니다. 특히 25세가 되는 이 정화대운에서 해대운으로 넘어가는데, 이 해라고 하는 거는 겨울 중에서도 하얀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이 정화는 밝은 불빛이에요.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음막인데 뿌옇고 하얀 스크린에 불빛을 쏘아 상영을 하는데, 이 해수와 정화의 성질이 잘 맞아 떨어지며 그가 가장 출세한 영화는 모두 이 정화대운이 들어왔었을 때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물인 해대운을 넘어갈 때 물의 성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주변에 물이 없으니 어머니와 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임스 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균형을 잃을 정도로 강렬히 치우쳐 타는 불에 이 해라는 물이 그 불을 꺼트리게 되는 것이죠. 빠르고 강렬한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임스 딘의 사주를 보면서 그의 건강과 운을 가볍게 살펴봤는데 재밌으셨나 모르겠네요. 다음번엔 또 다른 인물로 질병과 그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